기후변화 위기로 산불과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대구시 수성구 갑 예비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역구 6곳의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에서는 현역 박형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1월 두 소방관의 목숨을 빼앗아간 문경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원인은 튀김기에 설치된 안전장치 고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경보기의 경종을 강제로 정지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 변화로 산불과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지난 2022년. 당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등으로 주민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경북에서만 29명이 숨졌고 3천억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갈수록 극한,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대응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보호입니다. 저희들 경북형 재난 대재난 모델의 가장 큰 3대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 도민을 지켜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예방 체계로 지금까지 재난 대응 체계 복구나 대비가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로 대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 현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 체계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위기관리 시스템과 같은 예방, 주민보호, 피해 경감, 대응, 복구 5단계로 운영합니다. 최고 예방, 과잉 대피, 최상 보호, 최대 복구 원칙으로 주민보호 행정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대규모 이재민 발생 시에는 호텔 등 개별 생활이 가능한 숙박시설과 구호 세트 등을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만 명분을 일시 구호 세트를 지금 한 6억 정도를 이미 내려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일간은 여기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게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텔, 호텔 정도로 해서 한 단기적으로 한 2달간 정도는 모실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울릉을 제외한 전 시군에 산림 진화 헬기를 배치하고 야간 진화가 가능한 초대형 산불 헬기를 2026년까지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1월 두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문경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원인이 온도 제어기 고장에 따른 식용유 가열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장 3층 전기 튀김기에 불이 시작돼 상부에 식용유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화재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튀김기에 설치된 안전장치인 온도 제어기가 고장나 식용유가 발화점인 383도 이상으로 가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잦은 오작동을 이유로 경종을 강제 정지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합동조사위는 이 때문에 사고 당일 불이 번지고 나서야 119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경북 구미을과 의성, 청송, 영덕, 울진 등 선거구 6곳의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에서는 현역 박형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고 4자 경선을 펼친 구미을은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성구 갑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교육의 중심이자 주택가가 많은 범어와 만촌, 황금과 고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수성구갑 선거구. 3월 14일 오후 4시 기준 예비 후보는 4명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예비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2014년과 2018년 대구시 의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도전은 처음입니다. 먼저 대구미술관 곧 착공이 된 간송미술관과 더불어 실내 육상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야구장인 라이온스 파크까지에 있는 것에다가 오군지사 후적지에다가 뮤지컬 전용 극장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만석 이상 되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설립하면 문화예술 체육 복합 컴플렉스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는 어느 도시보다 교육 여건이 좋습니다. 여기에 아시아권에서 모든 유학생들이 오고 싶은 그런 학습들을 조성한다면. 이어서 국민의힘 주호영 예비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특임장관을 역임했고 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6선 의원이 됩니다. 첫째, 수성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대구에 종합병원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주로 북서쪽에 치우쳐 있어서 동남쪽에 계신 분들이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 차에 그런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우리 수성구민들의 종합병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범어 만촌동에 종합복지관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고산시지에 제2국민체육관을 만들겠다. 제2알파시티를 제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좋은 직장을 얻도록 하겠다. 자유통일당 김수진 예비 후보는 정당인으로 영어 강사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1월 30일 등록했지만 당 내부에서 다른 후보를 세울 수도 있다며 인터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김기현 예비 후보입니다. 기업가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을 지냈고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자치분과위원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치르는 선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수성구에 세계적인 로봇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로봇 대학 안에 반도체과, 인공지능과, 컴퓨터 프로그램과를 만들어서 유능한 인재를 많이 양성함으로써 그 인재들이 대구 경제를 뒷받침하며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로봇 산업을 진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성구에는 안타깝게도 종합병원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성구에 종합병원 시설을 유치하고 그와 부수적으로 맨발 걷기를 포함한 대체 의학을 육성함으로써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수성구민들은 어떤 후보의 공약에 공감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구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상가 제1공영주차장이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지반조사로 15일 저녁 6시까지 이용 제한됩니다. 예천군 호명읍의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은 상업시설이 밀집돼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도비 7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약 140억 원을 들여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310면 부지의 주차타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7,500만 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오는 4월부터 90일 동안 총 10개소 926세대를 대상으로 펼쳐집니다. 영주시는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구조 변경 사항, 결함 등을 점검한 후 결과 보고서와 안전관리 계획 등을 입주민과 관리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위험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입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